안녕하세요. 군면성실의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시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공무원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내가 면접 질문을 답변을 잘 할 텐데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정말 작정하고 이제 11개 직렬에 대한 교재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끝나지 않고 면접 준비에 그 교재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면접 준비할 때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직렬이 사이버 직렬인데요. 사이버 직렬 공무원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뭐 사이버 직렬이 아직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또 직렬이고 그리고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교재에서 발췌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이버 직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뭐 군 조직의 특수성이나 뭐 직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험 답변도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사이버 직렬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먼저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미래전의 양상에서 사이버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신설된 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신설되면서 사이버직이 또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사이버 직렬이 어디서 일을 할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이버 작전의 계획이나 시행, 그리고 사이버 작전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활동, 체계 개발 구축, 전문 인력의 육성이나 교육 훈련, 사이버 작전 유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나 협조 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 활용, 그리고 작전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있죠. 자, 이것만 봐도 사이버직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보면은 사이버 작전의 계획이나 실행, 사이버 보안 활동, 어떤 체계 개발 구축, 이 업무가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게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될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속해서 일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세 가지 업무들을 가장 중축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런 업무들을 어디서 하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사이버 사령부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일반적으로 가시게 될 부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사단이나 어떤 여단급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정보과에 소속이 될 거예요. 여기에 소속이 되셔서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사이버 직렬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 소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사이버 직렬이 실무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사이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실무를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실무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전산망의 사이버 보안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통신은 하드웨어, 이제 전산직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가상의 공간, 사이버 공간에는 굉장히 군 부대의 핵심적인 정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이 가상의 공간이 공격을 받거나 사이버 보안의 측면에 있어서 침해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산망의 어떤 사이버 보안 활동을 하는 것이 사이버 직렬이 탄생한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부대 내에 존재하는 전산망의 어떤 내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활동을 시행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이버 보안의 날을 시행을 한다든지, 혹은 부대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보안 점검을 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해킹 대응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사이버직 군무원이 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군 부대에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군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부분들을 업무들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버직 공무원은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고, 이것 외에도 이런 실무들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라고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역량 키워드를 내면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이버 직렬이 어디에 소속이 되고 실무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다음으로는 어떤 역량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이버 직렬이 여러 역량이 중요하겠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역량은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을 뜻하는데, 군 또한 국방 사이버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고 폐쇄성과 개방성이 공존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성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등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버 직렬로서 그 허점과 그 공간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관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이버 공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하는 게 사이버직 군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이 어떤 뭐 군의 구성원으로서의 이 구조를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어떤 사이버 공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 우리가 어떻게 보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군의 사이버 직렬로서 사이버의 대응이나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다른 두 가지, 세 가지 역량도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런 역량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답변을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를 볼 건데요. 1분 자기소개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떤 키워드를 제시를 해서 답변의 매력도를 높이고, 반드시 우리가 뭐 추상적인 예쁘기만 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직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려라. 그리고 관련 경험을 제시를 해서 설득력을 높여라.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직무나 조직에 기여 가능한 부분을 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제시를 해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1분 자기소개를 답변을 구성을 했을 때 타격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모음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섬세함으로 육군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이버 직렬 지원자 박쌤입니다. 저는 육군의 사이버전을 책임질 군무원으로서 분석적 관점과 섬세함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경력 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 개발 업무를 추진해오면서 무엇보다 보안성 향상에 집중해왔습니다. 또한 모의 해킹 훈련을 통해 해킹 지점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습득해왔습니다. 앞선 저의 경력으로 가져온 분석적 관점과 섬세함으로 미래 사이버전을 책임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이버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생 가능한 예상되는 어떤 사이버 공격, 해킹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분석적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섬세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분석적인 관점과 섬세함을 도출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제시한 답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번 구성을 꼭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전공 문제와 기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직 군무원 면접을 실제로 보신 분이 받은 질문인데요. 육군 사이버 직렬 9급인데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함께 말해주세요. 이런 질문들도 나옵니다. 군무원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클라우드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서비스이고 편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보안성에 취약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아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뭐 CQOS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셔서 사이버 직렬 군무원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직렬 군무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직렬에 대해서 영상까지 또 추가로 촬영을 마쳤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면접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예쁜 단어, 군인 같은 목소리, 뭐 너무 큰 목소리, 막 태도,
이런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면접에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면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감을 유지하시려면은 반드시 내가 군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 거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직렬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제가 교재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면접에 어려움 있으신 분들 구매하셔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